이 나스닥 여름에 있던 반등의 상승폭을 이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반등이 끝나고 이제 하락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는 되죠. 그런데 의견은 비슷합니다. 이후에도 이제 급등락이 반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내린다면은 프라이드님 말씀대로 이제 대공황 모델로 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급등락하면서 한 번의 반등이 더 남았다면은, 그러면은 이러다가 또 꼬라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다큰버블 모델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경우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기를 못 넘고 이렇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환율이랑 뭐 여러 상황은 좋진 않은데, 그리고 이게 이제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름 반등이 나왔고, 최근 며칠 새 조금 빠졌습니다.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뭐 그동안 매수한 양에 비해서는, 근데 이게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매수한 양에 비해서는 작고, 근데 또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동안 매도한 양에 비해서는 또 작은 반등이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선물 동향도 조금 며칠 새에 좀 급격히 안 좋아져서 조금 3일 금액 치고는 크죠. 좀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줄곧 소폭 한 1조 원대 상방을 유지하던 선물도 이제 음전했습니다. 한 마이너스 4천억대로 누적으로 음전했습니다. 롤오버 감안하면 한 1조 원까지도 매도 포지션일 수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아한 게 개인들이 열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도 있고 해서 개인들이 좀 겁을 먹거나 그럴 만도 한데, 개인이 다시 주식을 또 크게 매수를 하고 또 삼성전자에 몰려 있는데,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죠? 나빠서가 아니고 개인들이 너무 몰린다는 점은 조금 삼성전자 모습도 조금은 좋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바닥은 안 깨서 바닥이 남아있긴 한데, 여기를 지키고 그러면 큰 그림상 과연 짜잘하게 쓰리바닥일 것 같긴 한데, 쌍바닥 정도 찍고 갈 것인지 아니면 훅 깰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이번 주가 이제 만기죠. 만기라서 그래서 근데 만기 치고는 아직 뭐 큰 하락은 아니라서 그냥 조금 좀 더 하락하더라도 한 아주 급한 하락보다는 이 정도에서 마감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월화에 또 크게 또 하방이 이어진다면 또 그것도 좀 알 수는 없죠. 인버스 비중도 어느덧 한 35%까지 늘려놓은 상태에서 한 35%, 40% 정도 가져갈 예정이 있는데, 인버스를 예전처럼 50%, 60%까지 늘리진 않을 예정입니다. 좀 상태가 안 좋더라도 이제는 한 40% 선에서 맥시멈,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후에 이평선이 회복할 경우에는 또 빠르게 쫓아 들어가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평선이 좀 다 깨졌어요. 그죠? 여러분이라도 선을 다 깨졌잖아요. 그리고 최근 접점으로 보면은 여기 최근 전저점 요거 깬 것도 좋진 않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급반등, 급등락이 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꿀렁거릴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꿀렁거릴 것 같아서도 이게 대응이죠. 이후에 여기 아래 단이 깨지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이평선이 깨진 거는 안 좋다. 근데 만약에 여기 2번 라인까지 깨지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추가 하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2번 라인을 지키게 된다면은 조금 급등락하면서 이후에 좀 헷갈리게 할 것 같다. 그것도 만기 전으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세 번째 금요일이 그러니까 며칠이냐면은 8일은 우리 만기고 이제 16일 금요일이 미국 만기죠. 근데 미국이 조금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월가가 나스닥 선물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서 더 하방 친다면은 징하게 누르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말씀드리면 반등도 이 한 45도 각도가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보시면은 60일선까지 이탈되고, 그래서 이평선별로 대응하시는 분은 다 깼으니까 인버스가 한 적어도 30% 이상은 있으셔야겠죠. 인버스가 30%, 30, 40%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추가 하락했을 때 크긴 한데, 이제 또 이후에 급반등 할 경우는 좀 대응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반등을 노리시려면 지수가 5일선이라도 위에 있어야 돼요. 지금 5일선 아래이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정석적으로 맞습니다.
뭐 이런 대응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대응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반등한 거 뭐 다시 그 이득분 다시 날리고 그리고 또 인버스 하다가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차피 진짜로 큰 상승 때 우리가 인버스를 없애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인버스 대응을 일부 해서 조심을 했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큰 수익은 안 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더 저가에서 저희가 노리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뭐 여기서 이후에 반등을 할 것 같아도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이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고 또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나스닥이 언젠가 여기를 깰 겁니다. 이 빨간색 선을 얼마 남진 않았어요. 그죠? 얼마 남진 않았고 이것도 계속 올라오고, 이 빨간색 선도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제가 정한 장기 추세선입니다.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그 후에는 급락장세로 갈 겁니다. 이게 원리상 48월선을 설정해 놨는데, 요게 지금은 한 11,000선 부근이지만 이게 점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만약에 11,000 정도가 깨지게 되면은 11,200 정도가 깨지게 되는 어느 시점에, 그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이것이 깨지게 되면은 반드시 급락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후에 한번 반등을 몇 번 더 하고 깰 건지 뭐 그거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식 투자자들이야 뭐 많은 금액을 넣은 게 아니라 매달 월급에 떼어서 조금씩 넣거나 아니면은 일부를 30%에서 50% 들어간 다음에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방식을 하시는 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큰 금액을 들어가신 분들의 그 단타 플레이를 하실 때 이럴 때는 좀 애매하죠. 왜냐면 외인 선물도 약간 중립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보시면은 수목금 외국인 선물 쌓이면서 나스닥 같이 떨어지는 거 보셨죠? 특히 나스닥이 금요일날 고용지표도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락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그날 우리나라 증시에 6천억을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했을까? 어쨌든 이게 100%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 한 적어도 70% 이상의 싱크로를 보이기 때문에 외인 선물들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나스닥의 비극이 시작되기, 여기서 이제 못 튀어오르면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원리상 그런데, 물론 제가 요 추세선을 잘못 정한 걸 수는 있습니다. 추세선이 오히려 좀 더 아래에 있거나, 그죠? 혹은 뭐 좀 더 위로 잡았어야 되는지, 이거 돌아 들어가는 걸 생각해 좀 더 위로 잡았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이 평선 설정할 때는 그동안에 상승하는 동안 한 번도 깨지 않도록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은 그 어떤 때보다 하방의 압력을 크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인들이 착각하는 게,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매수로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사실은 진짜 비극은 어물쩡거리는 애매한 구간에서 매수하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반등을 하더라도 거의 패턴상 골로 가는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패턴을 비트코인에서도 설명드렸고, 비트코인 고점에서도 그 당시도 이렇게 쌍봉해서 요 패턴 설명드렸고, 거의 살짝 넘긴 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했어요. 이런 패턴 설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수의 투자자들은 그때 비트코인이 상방 분위기 속에서 여기서 더 따라 들어가려다가 이 급락을 당해서 못 빠져나왔던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패턴도 여러분들이 계속 눈에 익혀 두시고, 얘네들이 하는 짓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닷컴 버블 때처럼 한 번 더 반등이 남았을지, 아니면은 대공황 모델처럼 여기서 그냥 급전 직하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